안녕하세요. 저는 남원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조대원 최규영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파견을 와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 사고 현장에 출동해서 불을 끄고 계곡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고 산에 길을 잃은 사람들을 어깨에 메고 내려왔던 구조대원의 모습으로 살았다면 지금은 도청 건물에서 일반 공무원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소방행정사라는 전라북도 소방의 역사책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료 수집차 여기저기 출장을 다니고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마무리되면 저는 또 어떤 소방관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소방관이 꿈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20대와 30대를 보내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경험을 쌓았습니다. 한때 직업 군인을 생각하며 특전사에 입대를 했고 전역 후에는 좀 더 넓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환학생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인생 전반을 바꾸는 계기를 맞게 되었고 NGO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쭉 살았습니다. 제 책에도 썼지만 극지 마라토너나 호주 악어농장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 등으로 그 목표를 위해 제 모습을 바꾸며 살아왔습니다. 기아대책이나 Save the Children 같은 NGO 설립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위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의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 실패가 저에게 가장 저다운 모습으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고민을 했고 주저함 없이 소방관을 택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하지만 매번 힘들고 위험한 일만 하지는 않습니다. 출동의 대부분은 위험이 커지기 전의 상황에서 얼른 현장 조치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소방관이라고 하면 불만 끊을 줄 알지만 현장 파트는 크게 불 끄는 경방팀, 다친 사람을 응급처치하는 구급팀, 사람들을 구해내는 구조팀, 상황을 총괄하는 지휘팀 등으로 나뉘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화재나 재난 말고도 교통사고나 사람들이 물에 빠졌을 때,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등등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출동을 합니다. 저는 공감 능력이 있는 편입니다. 이게 대부분 도움이 되지만 때로 이 부분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고독사나 자살 시도와 같은 사고 현장에 가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현장을 가면 그분들이 홀로 외롭게 살아온 삶의 흔적이 집안 곳곳에 나타나요.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겼을 상황을 눈으로 보고 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홀로 긴 세월을 힘들게 살아오셨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마음이 쌓일 때 가장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여름 할아버지 실종 수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할아버지였는데 집을 나와 산 쪽 방향으로 향한 후 소식이 끊겼다는 신고였어요. 소방서는 재빨리 긴급 통제단을 꾸려 할아버지 수색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실종자 가족은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 우린 저수지나 수로와 같은 사망할 수 있는 장소들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찾고 싶은데 이미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저의 모습에서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9일차에 접어들어 할아버지는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시멘트 농수로에서 속옷만 입은 채 다소곳이 누워 돌아가 계셨대요. 옆에는 입고 있던 옷을 곱게 접어놓고 마치 죽을 때를 알았던 사람처럼요. 그때 그 어려운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현장 업무가 주를 이루다 보니 일반 회사에는 없는 소방관들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체력 단련을 위해 저녁 시간에는 마음껏 체력 단련장에서 운동할 수 있어요. 체력 단련도 업무의 연장이라서 소방관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역기를 들면서 더 큰 근육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팀으로 움직이다 보니 팀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함께 먹고 함께 훈련하고 웃다 보면 끈끈한 관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강한 소속감과 유대감도 이 직업이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방관이 되는 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 응시 방법에 따라 체력과 필기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소방관이 되려면 엄청난 체력과 남을 도우며 살겠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은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험이 쌓이거나 더러 소방관이 되어 직업인으로 지내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소방관의 옷을 입고 저의 동료가 먼저 되어주세요. 그 후에 본인의 역량을 살려 어떤 소방관이 될 것인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쓰는 소방관이 된 저처럼 말이죠. 정말 우연한 계기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 유례 없던 30중 추돌 터널 사고를 입사 한 달 만에 겪게 되었어요. 큰 충격에 휩싸여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구조대장님의 지시로 기고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기고문이 지역신문에 실리고 칭찬의 전화가 여기저기 왔어요. 연고가 없는 남원에 살다 보니 마음의 출구가 필요했습니다. 불을 끄고 와서 한편, 돼지를 쫓아가 잡고 와서 또 한편,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글쓰기 플랫폼에 올렸더니 시골 소방관 신바씨 이야기가 탄생되었습니다. 소방관의 옷을 입고 보니 이전에 제가 생각했던 영웅은 없었고 그저 그 일을 담담하게 해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사고 현장의 피폐함, 눈앞에 돌아가신 고인,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을 마음 한켠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이 책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소방관의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책이 세상에 나오고 뜻밖의 독자 라인이 생겼어요.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과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진행하는 2023년 상반기 올해 청소년 교양도서에서 선정되면서 청소년들이 읽어도 좋은 책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권정책연구소의 인권도서로 선정되어 경기도 공무원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하고 왔어요. 연구원분들이 인권도서로도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의 이야기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읽어주신 분들은 다들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한 소방관 분이 제 책을 읽고 본인도 비슷하게 느낀 부분이 많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이 잊히지 않더라고요. 덕분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첫째,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야를 크게 외치며 대피해야 해요. 그래야 같은 건물에 화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보가 되어 더 많은 사상자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둘째, 항상 대피로와 소화기 위치를 확인하고 꼭 기억해 두어야 해요. 어떤 건물이든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나도 살고 내 동료도 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실로 내려갈 땐 더욱 필요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대피로 계단으로 이동해야 안전합니다. 셋째,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야 합니다. 현장을 오가며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잘 기록해서 은퇴할 때까지 남긴다면 소방 후배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글쓰기를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11월 9일은 소방의 날로 지정되어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겐 한 번쯤 화재의 날들을 떠올리며 화재의 경각심과 이해를 높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죠. 저희 소방관들에겐 고기 먹는 날이기도 합니다. 조만간 그동안 고생했고 앞으로 더 고생하자는 의미로 회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